네, 이번에는 성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중간고사가 끝났을 때 또는 기말고사까지 다 끝났을 때 학생들의 성적을 알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이걸 좀 편집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성적표를 클릭을 하시고요. 위에 보이는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학생들별로 중간고사 점수, 기말고사 점수, 출석, 리포트, 수시평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교수님들께서 만들었던 그 카테고리별로 해서 점수가 쭉 나오고요. 맨 우측에는 총점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제 중간고사를 35문제를 내면서 30점으로 30%만 반영했기 때문에 최고 점수는 여기 35점 만점으로 나오겠지만 여기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비율에는 30점 만점으로 한사인대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나중에 맨 끝에 가서 총점이 100점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성적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여기 이렇게 연필 표시가 있죠. 연필 표시가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근거를 가지고 수정을 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출석을 안 했는데 여기가 10점으로 되어 있다. 그럴 경우는 여기 9점으로 이렇게 여기서 직접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정하시면 그 수정하신 거는 이제 색깔이 좀 바뀌기 때문에 어떤 걸 수정했는지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셔서 점수에 반영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이 점수는 여기서는 그대로 두고 나중에 그 출석이나 이런 건 바뀌어도 되지만 다른 점수를 혹시 뭐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요.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는 이 점수들을 전부 다 엑셀 파일로 내보내서 엑셀 파일에서 최종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과제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으로 하긴 하지만 과제를 그냥 보고서 10점, 9점, 8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과제별로 그 과제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루브릭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항목은 3점만 주고 어떤 거는 5점 주고 어떤 거는 2점 주고 이렇게 해서 10점이 만들어지도록 평가 루브릭이 있기 때문에 그 루브릭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10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엑셀로 전부 가져다가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종 성적을 확인하시려면 이제 성적에서 오른쪽에 맨 끝에 최종 성적을 클릭하시면 학생들별로 최종 성적이 나옵니다. 100분 한산 점수랑 학점이랑 전부 다 나오고요. 엑셀로도 다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엑셀로 이제 그 모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성적들을 내보내시려면 이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성적 항목 관리, 척도, 가져오기, 그 다음에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리스트가 쭉 뜹니다. 저는 이제 최종 점수만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고사 점수, 기말고사 점수, 출석, 리포트, 기타 요것만 이제 선택해서 엑셀로 가져가도록 엑셀에 내보내서 거기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내용들 엑셀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이걸로 내보내서 거기에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난이도와 변별도 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뭐 중간고사를 다 보셨거나 기말고사를 다 보신 다음에 이번 그 시험에 난이도는 얼마지? 변별도는 좀 있나? 이런 걸 보실 때 그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좌측에 성적표를 클릭하시고요. 성적 항목 관리를 들어가면 쭉 이제 교수님들이 그 만들어 놓으셨던 그 카테고리들이 리스트들이 쭉 뜰 겁니다. 그 중에서 중간고사의 난이도랑 변별도 보고 싶다 그러면 중간고사 이 그 퀴즈 제목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왼쪽에 메뉴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통계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난이도랑 변별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문제별로, 그러니까 문제별로에서 난이도도 나오고 변별도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거는 난이도가 너무 높네?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너무 어렵구나.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건 변별력이 있는 문제다, 없는 거다.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엑셀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보면 이렇게 그래프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이도와 변별도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더 내려보면 이렇게 난이도와 변별도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가지고 이 문제는 좀 너무 어려워서 다음 시험에서는 뭐 빼야겠네, 또 넣어야겠네, 이건 변별력이 없어서 좀 나중에 고려해봐야겠다, 이런 거 고민하실 때 이 화면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학습 이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어느 정도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학생들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 이런 것들 보실 때 이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출석부를 사용하실 때,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시고 영상을 얼마나 들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때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좌측에 학습 이력 현황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약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학생들별로 영상을 뭐 13번 중에서 4번 들었다, 뭐 몇 번 중에서 몇 번 들었다, 이게 나오고요. 과제는 몇 번 중에 몇 번 냈고 시험은 몇 번 중에 몇 번 냈는지 이것들을 다 일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면서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필요한 사람만 들었기 때문에 지금 13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교수님들께서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실 때는 13분의 13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까는 요약 보기였고요. 이제 상세 보기를 클릭하시면 학생들마다 어떤 파일은 받고 어떤 파일은 안 받고 그리고 어떤 파일은 또 쓰기, 직접 과제를 제출했고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보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걸 받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이번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1주차 때 여기 그 영상을 좀 2개 다 봤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 있고요. 그 3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을 보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프라인 출석부를 사용하실 때는 여기 왼쪽에 바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제랑 시험은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이 학생이 봤는지 이 정도 보실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요약보기 화면에서 똑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바만 안 보인다는 그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오프라인 출석부를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한 내용을 편집해서 영상으로 올려줬기 때문에 영상을 들은 아이들이 누군가 또 몇 퍼센트나 들었나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 화면입니다. 좌측에 학습 진도 현황을 클릭하시면 학습 진도 현황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학생별로 지금 몇 퍼센트 들었고 그 다음에 누가 들었는지를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출석부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바로 나오면서 13분의 몇 이렇게 나오는 게, 여기서는 이제 오프라인 출석부에서는 진도 현황 확인을 통해서 비율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그 2번 학생 같은 경우는 13분의 4였는데 5주차 때 2개 다 들었고 9주차 다 들었고 10주차 다 들었고 12주차 다 들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13분의 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출석부를 활용하실 때에도 영상을 활용하시면 진도 현황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확인까지 가능하시다는 것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